실제로 40세 이후부터는 체중을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40대에 접어들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전엔 조금만 덜 먹고 운동해도 금세 빠졌는데 이제는 똑같이 해도 잘 줄지 않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단순히 굶거나 짧게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커지고 몸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고 접근하면 훨씬 쉽고 건강하게 감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40대 이후에도 통하는 식단 영양 구성과 전략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에서 30대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영양 전략의 중요도가 커지기 때문에 40대에 초점을 맞춰 설명할게요. 그렇다면 왜 40대 이후엔 다를까요? 먼저 40대 이후의 몸은 대사, 호르몬, 장 환경이 20, 30대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예전처럼 덜 먹고 많이 움직이자라는 단순한 방식으로는 체지방이 잘 빠지지 않고 오히려 관절 부담과 피로만 남게 되죠. 따라서 기초대사 보존, 호르몬 정상화, 장 건강 개선을 동시에 노려야만 효과적인 감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를 똑똑하게 다루는 데 있습니다. 3대 필수 영양소죠. 우선 첫 번째로 탄수화물입니다. 40대 이후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탄수화물을 줄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줄이면 오히려 피로가 심해지고 장 건강이 나빠져 살이 더 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콩, 잡곡밥을 먹으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다이어트에 유리합니다. 또한 사과, 배, 블루베리 같은 과일들은 식이섬유와 황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피해야 할 탄수화물은 밀가루, 설탕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인데 혈당을 급등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체지방이 잘 쌓이고 다이어트가 쉽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천 탄수화물로 바꾸면 혈당이 안정되고 장내균이 늘어나면서 체중 감량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40대 이후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체중 감량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반드시 체중 곱하기 1.2에서 1.5g 정도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몸무게가 60kg라고 가정하자면 하루 최소 72g에서 9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램을 일일이 체크하기가 힘드시다면 대략 매 끼니마다 손바닥 1에서 1.5배의 크기 단백질류, 닭가슴살, 소고기, 생선 등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개인 체중에 맞는 적정량으로 근육을 유지하고 기초대사를 지켜주면서도 과식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죠. 40대 이후부터는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가공된 단백질바나 쉐이크 같은 단백질류는 속에 부담을 주고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자연식에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단백질 섭취와 함께 하체 중심 근력 운동을 주 3에서 4회 병행하면 근육은 유지되고 체지방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하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와 하체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인데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 기름부터 끊으시는데 사실은 좋은 지방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지방을 똑똑하게 쓰면 포만감은 늘고 GLP-1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GLP-1 호르몬인데요. GLP-1 호르몬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GLP-1은 우리 몸에서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알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치킨 냄새가 진동하면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커지는데 만약 그 전에 달걀, 샐러드, 올리브 오일을 먹어두면 GLP-1이 분비돼서 이젠 충분하니까 그만 먹어도 돼 라는 신호를 줍니다. 즉 GLP-1은 폭식 방지 버튼 같은 거예요. 특히 외식이나 회식 전에 이걸 활용하면 훨씬 쉽게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방은 가공이 덜 되고 자연 상태에 가까워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어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 목초 버터가 있는데요. 활용법으로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시거나 계란 후라이나 볶음 요리에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지방은 고납작이나 과도한 가공 과정을 거친 오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카놀라유, 포도씨유, 과도하게 볶아낸 참기름 등이 있는데요. 이런 오일은 가공 과정에서 산화물질이 생겨 염증을 일으키고 체지방 축적과 각종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바로 식단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매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죠. 아침마다 도시락을 직접 준비하거나 점심, 저녁마다 메뉴를 하나하나 계산하는 건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요즘은 이 문제를 훨씬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도시락 활용인데요. 영양소가 미리 맞춰져 있는 도시락을 활용하면 준비 시간을 크게 줄이면서도 균형 잡힌 식단을 손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 정보로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먹느냐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불규칙한 식사와 야식이 체중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로 인해 다음날에 바이오리듬이 깨질 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에도 무리를 줘서 다이어트를 망치는 주범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은 하루 3끼를 항상 같은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먹는 겁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가급적이면 7시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을 구성할 때는 채소 50%, 단백질 25% 이상, 탄수화물은 3분의 1 이하로 줄이면 균형 잡힌 식단이 완성됩니다. 또한 하루 섭취 칼로리의 하한선은 남성은 약 2000kcal, 여성은 약 1500kcal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 기준 이하로 지나치게 줄이게 되면 대사적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사적응이란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대사 속도를 일부러 낮추는 현상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지금은 기근 상태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 정체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추가 팁으로 여기에 14-10 간헐적 단식을 적용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즉 하루 14시간은 공복 상태로 두고 남은 10시간 안에 3끼를 나눠 먹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세포가 스스로 노폐물을 청소하는 자가포식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40대 이후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투자입니다. 살을 뺀다는 건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하루를 버틸 에너지가 생기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당당해지는 일입니다. 다이어트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오늘부터 한 끼, 한 숟가락, 한 습관씩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변하고 그 변화를 평생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다이어트를 위한 컨텐츠를 꾸준히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